도움이 좀 되십니까? 예. 요새 뭐 인터넷에 하도 무서운 말들이 올라왔어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 그냥 간지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한번 열어두는 정도의 내용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릇의 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의 분. 우리가 그릇의 분이고, 그 다음에 세월의 분인데, 그릇과 세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기운이 작용하면 거기에 따른 변화 과정이 우리가 오는 것을 명리적인 어떤 해석법인데, 판서가 조금 비좁아서 여러분 자세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반사는 안 되죠? 네, 반사는 안 됩니다. 모두 간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역학을 강의를 할 때는 뭐 자수 이런 말 못 쓰게 합니다. 물론 이제 오행적으로 배속하면은 자가 수에 속하고 이렇게 하긴 한데, 자라고 하는 것이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의미를 자꾸 오행에 자꾸 함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는 자다, 해는 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뭐 저희 기준이나 분류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음양 속성, 우리 음양 속성을 가지고 한번 이제 지지가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양적인 부분, 기질적인 부분 이런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이런 정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자가, 그죠. 음양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차서,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차서를 매기면, 자축인묘가 이렇게 음양 이렇게 배우죠. 그죠? 처음, 제일 첫 페이지 보면 나오죠. 모든 책의 첫 페이지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양의 운동이나 자인의 운동에 의해서 그 순서가 매겨지면서 양음이 배열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차서에 의한 음양적인 속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양의 그 운동량, 음양의 운동량 또는 방향성 이런 걸 따져서 한다면 자부터 뭐가 되죠? 방향성. 자, 자에 이르러서 이 유금, 즉 해수의 음의 단계가 맨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금지체가 되고, 음운동을 마친 다음에 자부터는 뭐가 돼요? 해가 뜨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일양시생하죠. 그죠?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본다면 자축인묘진 사까지가 운동성은 양운동을 하고 있죠. 양이 점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에 이르러서 뭐예요? 해가 정오를 넘어서면서 음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오미, 신유, 술, 해가 다 음운동으로 운동성입니다. 저게 방향성, 운동성, 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에 의해서 우리가 계절에 의해서 부여된 요소를 따지면 계절을 크게 음양 요소로 따진다면 지상에 양이 펼쳐져 가지고 뭐예요? 양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인월부터죠. 그죠? 네, 인월부터니까 해자축은 겨울에 속해서 음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 미까지가 지상의 양운동이 펼쳐져 있는 상태. 그죠? 여기서부터 삼양이죠. 그죠? 삼양, 사양, 오양, 육양. 그 다음에 이름, 이음. 음이 아직도 미약해서 지상에서는 양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 그죠? 그 다음에 신부터는 뭐예요? 이제 삼음. 음의 단계가 3단계 나가면서 삼음, 사음, 오음, 육음.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양운동이 펼쳐져 있는 계절적인 음양이죠. 계절 음양.
자, 그 다음에 우리 육친상에서 그 운용되는 거죠. 육친 운용에서의 음량은 어떻게 돼요? 육친 운용에서 자는, 임수로 쳐요, 개수로 쳐요? 육친을 따져 나갈 때. 개수로 치죠, 그죠? 그래서 축은 또 마찬가지로 음에 속하는 걸 놓고, 그 다음에 이는 양, 묘는 진 양,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이게 사가 양이죠, 그죠? 그 다음 오가 그 다음 미가 그 다음에 신이 양,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양이죠. 이렇게 나가죠. 이것은 뭐 지축이 우리 기울어져서 운행을 하면서부터 그죠. 계절을 여는 동작 때문에 계절의 시작에 양이 들어오고 음이 들어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합에 의한 거예요. 삼합에 의한. 삼합을 했을 때에 신자진 사유축은 여기 삼합의 운용을 어느 것을 위주로 해요? 수와 금이죠, 그죠? 그래서 금수를 크게 봐서 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호술, 해묘미를 뭐요? 화와 목으로 봤을 때, 목화를 양으로 봤을 때, 자, 자는 어디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축은 어디에 속해요? 음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인묘는 양, 진사는 오는 양, 미는 양. 그 다음에 신유는 술에는 양양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양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막 따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따와도 좋은데, 삼합에 의한 거, 육친에 의한 거, 계절에 의한 거, 방향성에 의한 거, 펼쳐진 거, 요 정도만 일단 해봅시다. 뭐 음양은 속성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따와서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오행 강약론으로 볼 때는, 뭐, 인이나, 뭐, 묘나, 이게 큰 어떤 차이가 없는, 양에 속하는 목이고, 음에 속하는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변화량에 개입하는 것. 변화량에 개입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요 이는 뭐예요? 그 속성을 이모저모로 따봐도 뭐가 해당해요? 양이 이렇게, 양운동이, 운동 방향도 양이고, 이루 펼쳐진 것도 양이고, 글자 자체도 양이고, 그죠? 자, 이렇게 양의 기운이 많이 쏠려 있죠?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질 것 같다. 자, 저런 놈한테 저런 운을 좋게 쓴다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변화나 결과가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걸 굉장히 힘들게 쓴다면, 어떻게 해요? 변화량이 또 그렇고 크게, 그죠? 쇠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지의 운행이라는 것이 사람의나 사물의 어떤 기운을 줘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양적 차이. 근데 그런 양적 차이를 여러분이 이제 잘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거의 동일한 자격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갖다 붙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묘운의, 이 눈에 어떤 변화된 양하고 묘운에 변화된 양을 똑같이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운동량에서 묘는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음이 들어와 있죠, 그죠? 음이 들어와 있고 양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음양의 편중성을 따진다면 양운동이 좀 더 많긴 하지만 그걸 또 뭐냐면 잡아주는 뭐가 있어요? 의무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자, 요때에 모군에 의해서 뭐냐면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겪는 힘든 정도하고 묘운에 겪는 사람이 그 겪는 힘든 정도하고 누가 더 심하게 돼요? 인이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럼 이런 묘운이 왔을 때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죽을만 하면 또 뭐예요? 살 길이 뭐예요? 음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양 아니면 음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량을 일으키는 어떤 폭을 봤을 때, 이 눈에 우리가 접속되어 나간다는 것은,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구나. 이걸 여러분이 전제해 두고,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런 논리들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걸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생기는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머지 여기 보면은 또 음량이 이렇게 양이 양적으로 이렇게 쭉 뒤섞여 있는 이거 제가 이거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뺏겨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량이라고 하는 기준은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양이냐 음이냐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쭉 좀 이렇게 오행적으로 뭐냐면 그 자체에 우리가 금수나 목화를 하나의 또 음량으로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금이나 수에 속하는 건, 자, 수에 속하는 건 음이죠. 그 자체로, 그죠? 축도 뭐에 가까워요? 축은 뭐 이렇게 토로서 뒤섞여 있는 모양이지만 음이 조금 더 많은 모양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인이나 모는, 예. 그죠?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이게, 지는, 운동 자체가 뭐예요? 토는 요 가운데 물론 음량의 중간에 있지만, 진하고 미는 뭐예요? 양운동 속에 있죠. 그죠? 예, 양운동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펼쳐진 모양으로 봐서는, 요 글자가, 다행, 물론 이제 이 진하고 미는 토의 운동이 섞여 있으니까 중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본다면, 이 술토도 뭐냐면 이게 애매하죠.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사실은 술이나 축은 그 순수하게 그 오행적 의미의 그 토의 작용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더 심하게 표현도 하는데 술, 축은 토가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강조를 해드리기로 하는데 이거 이제 그 자체로 본다면 물론 이제 뭐 토는 양의 속성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벌써 줄 수 있지만 이것도 세모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양 속성을 자꾸 먹여보면 반드시 편중성이 발생한다. 편중성이 더 이렇게 이는 더 확장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변화량이 크다. 그 다음에 미 같은 걸 봐보세요. 미 같은 거 보면 이 음의 양이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양의 양이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의심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눈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게 송사와 시비가 발생해서 내가 잘못하면 옥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극단성을 가지겠죠. 끝까지 양운동으로서 해로움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송사와 시비가 얽혀 있더라도 이기는 놈도 생기고 지는 놈도 생기고 뒤섞여 있죠, 그죠? 설사 내가 옥중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가 발생해요? 누가 하여튼 법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서 그 어떤 희생을 가볍게 극복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늠할 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어떤 판가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편중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나쁘다, 길하다, 흉하다 했을 때 기륭 자체를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걸 학문하는 목적이지만 길도 뭐냐면 여러 가지고 흉도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쪼갤 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세월에 이렇게 4가지 정도 쪼갤 수 있는데, 자, 어떤 성공을 했다. 돈을 벌었다를 우리가 길이라고 합시다. 돈을 벌었다.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고생 끝에 돈을 벌었다. 이게 있고, 돈을 벌어도 좀 수월하게 돈을 벌었다. 이게 있고, 그 다음 망했는데, 하나는 고생해가지고 다 털어먹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뭐 편안하게 있는 거 까먹고 살았다. 다르죠? 그거를 분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륭론에서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기륭론만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자꾸 그 결론을 끼워 맞추기보다,
요 큰 다른 패턴이 또 있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편하게 벌고 쓰더라도 편하게 쓰는 구조나 환경이 있고, 까먹어도 뭐냐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고생하면서 버는 게 있고 편하게 버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큰 환경을, 이런 대운 속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또 여기에 또 다른 개념이 조금 더 첨부가 돼야 됩니다만, 자, 남자가 인대운을 지나간다 하면, 저 남자는 양에 속해, 음에 속해요. 기본적으로 양기가 많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기가 많이 부여된 사람이 인을 예를 들어서 재성으로 써서 뭔가 사업 활동을 활발히 해서 결국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자, 고생을 하면서 이룬다, 편안하게 이룬다. 고생하면서 이루겠죠. 천재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천재반 아니면 그거 대답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짝지워지지 않는 한 환경 속에서 결국 재성을 쓰고 관성을 쓰고 인성을 쓰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해도 고생해서 이루는 게 있고, 그냥 좋은 선생 만나가지고 그냥 막 쭉쭉쭉 그냥 그죠 이루는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고민하는 거는 소위 더 큰 환경에 더 자기가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을 남자가 인이나 묘운을 우리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인대운쯤에 이렇게 쭉 끝부분에 와서 어느 사람이 점을 보러 왔다. 아이고 사장님 앞으로 10년 동안 막 부지런히 돈을 활동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버럭성을 내는 뭐요?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죽을 고생을 하란 말이요. 이게 똑똑한 사람 대답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춥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은 이 눈에 말에 다시 돈이 들어온다면 와, 돈 더 벌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어느 정도 고생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뭐예요?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으면서라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거죠. 일은 잘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환경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해 둬야 되고, 자, 인대운에 이 사람이 벌어들인 것이 많을 것이다. 묘대운에 벌어들인 것이 많을 것이다. 예? 아이, 천재반 같은데 또 좀 자신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이게 뭐 녹화 떠가지고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또 이걸 잘 쓴다면 뭐예요? 인대운에 왕창, 그죠? 양운도 쏠려 있으니까. 그죠? 5, 6월 우리가 하루 때약빛이 무섭다. 더우려면 확실히 염천으로 가야, 그죠? 양의 기운을 그대로 당겨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벌어들이는 거하고 이때 벌어들이는 거는 엄연한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쓴다면 이때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고 이때는 그때보다는 덜한 이런 변화량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걸. 눈치 빠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눈치 안 빠르도 천재반은 다 되던데.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간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접근,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간지 표현은 디지털하죠, 디지털. 그죠? 디지털이죠, 그죠? 디지털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뭐냐면, 아날로그하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아날로그한 어떤 그 사물의 세계를 글자로 따놓은 거잖아요. 구간을 부여해가지고. 그런데 자나축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명 보시면 팔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토가 신왕하에 뭐 재성을 크게 기뻐하여 자나축 때문에 크게 대발한다 뭐 이렇게 책이 되는데 자나축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 이런 걸 대전제로 해두고 있는데, 사주간지가 적용되는 어떤 범위라든지 모양새를 보면, 거기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은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그 삼각형 마크가 있죠, 그죠? 삼각형 마크가 있는데, 우리가 사주간지를 그 적용하는 어떤 범위에 있어서, 보통 이 연월 일시에
일주가 자기 자신이 되고 그것이 어떤 다른 지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뭐 강약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는데 그걸 보기 전에 그 중간 두 번째 칸에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 여자. 이게 남자나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 지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사주팔자 전에 남자의 운명, 여자의 운명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전에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겪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해두고 연월일시를 분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보더라도 자, 이 자나축 대운에 이랬으면 자나축은 뭐예요? 밝다, 어둡다.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안 다닌다? 많이 안 다니는 거죠. 자, 저런 시기에 뭔가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지연이 되는 요소가 많다. 지연 제때제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자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량 자체가 반응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도 되고 또 크게 되더라도 결국 지연되는 과정을 만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남이도 마찬가지죠. 오남이 그렇게 5월 염천이나 6월 염천에 이런 계절에 그 변화량은 어떻게 해요? 크다 작다? 양의 운동으로서의 변화량은 크지만 인간끼리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한다. 한참 더우면 안 다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보아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모든 인간은 뭐냐면 자축이나 오미운에 역동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기에 방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가 쓰는 어떤 모양이 또 좀 다를 것인데, 그러면 요 오나 미라고 하는 운에는 어떤 기운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이 더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죠. 그럼 여자가 좀 편리할 것이다, 남자가 편리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이나 틀 자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좀 차이가 나고 인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전제로 해두고 팔자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좀 음양의 양도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편중성이 뚜렷하게 발생해 있죠. 그래서 축이나 인대운. 그 다음에 진도 뭐냐면 편중성이 많이 발생해 있죠. 그죠? 진.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섞여 있는 것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유 같은 경우 가보세요. 아무리 따져도 음양의 속성이 음으로 쫙 그죠? 쏠려 있죠. 그래서 이런 운에 들어오거나 또는 빠져나갈 때 그 변화는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변화량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물이라면 우물이 뭐예요? 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간별로 사실은 이런 어떤 양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인목요원이 대길이다. 대길이라는 게 자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길이라는 게. 대길이다. 그죠? 사투리로 그냥 대길이 하는데 대길하다 이랬는데 또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약론적인 이해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 오행적인 소통을 위한 중화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전체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에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이지 그 글자 자체에서 만사형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북이빈천 신분이 간단하다 했잖아요. 벼슬 하면 그냥 만사형통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바람 부는 거 봤어요? 봄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가을바람? 봄바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봄에는 무엇이 불지 않는다. 예, 가을바람 불지 않는다. 그렇게 자연에서 어떤 편중성이 하나 발생해 있다는 말은, 편중 발생해 있다는 말은, 다른 거는 반드시 뭔가 허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결함은 항상 좋은 어떤 환경이나 자기가 뭔가 목적을 이루는 일 속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바꾸기 어려운 결점으로서 그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 따라서 계속 뭐냐면 양적인 차이가 너무 존재. 그러니까 묘운에 이 글자를 잘 못 쓰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접고자 한다. 접고자 하고 자기가 상담하러 왔다면 사업이 잘 접힐 것이다, 접히지 않을 것이다. 잘 안 접히죠. 그러면 확 대발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주도 없이 그걸 떠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상담해 보라 이거예요. 틀리면 따지러 오세요. 왜?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책에 없어, 이게요. 이게 관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왜 이런 묘운에 어떤 크게 발달하지도 못하고 쇠퇴하지도 못하고 잘 망하지도 못하고 잘 흥하지도 못할까? 좋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양의 운동성 자체의 비율 때문에 결국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주간지를 이렇게 그대로 적용시켜 나갈 때 아까 신통력 동물 했죠, 그죠? 신통력 동물이 물론 지는 이제 신통력 동물이긴 한데 지상의 일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신, 술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이 다발한다. 인사신술이 지나갈 때는 그러니까 정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기운도 오지만 또 어떻게 순식간에 그것이 털려나가거나 희생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일이 다발할 것이고 그게 팔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 크게 장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뭐냐면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간지 구성의 인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 구성이 자축, 묘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역동적인 삶의 변화량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도 구경 못했고 원숭이도 구경 못했고 뱀도 구경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본 것대로 그걸 흉을 보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그 능력을 빌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동네에 가면 자기도 막말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자꾸 뭘 물어뜯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도 호랑이 꼬리 물고 있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기국의 크고 작음을 보아나갈 때 어떻게 보아나가느냐?